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해축팬 팟캐스트 1화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 메인 토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광고 한번 하고 갈 텐데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충무위키 사무실을 빌려드립니다. 네. This place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 방인데요. 예뻐요.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곳이 지금처럼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요일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알기만 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는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이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다른 팟캐스트 분들에게 빌려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빌려드리게 됐는데요. 이 사무실은 송파구 장지역 가든파이프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네. 팟캐스트 그렇죠. 하시다가 심심하면 위층 가셔서 영화도 보실 수 있고 영화도 보시죠. 위에 CGV 있거든요. 네네네. CGV에서 영화도 보실 수 있고 배고프면은 나가면 바로 또 식당가가 있기 때문에 식당가도 있고 네. 이제 지하나 2층에 푸드코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의식주 걱정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또 뭐 좀 피곤하시면은 약간 한숨 돌리셔도 주무시고 되고. 되고. 네. 네네네. 그런 아주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빌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특히 또 기호 TV에서 네네. 이제 쇼츠 촬영을 여기서 했잖아요. 맞아요. 어떠셨나요? 혹시? 저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네. 입중계도 하셨고. 네네. 많은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는 아주 좋은 곳이다.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또 장점이 장지역이라는 건데요. 장지역이 강동 쪽, 약간 그렇습니다. 분당 쪽이랑 가깝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지역 하면은 사람들이 어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남 쪽, 분당 쪽이거든요. 사실 많은 대부분의 이런 팟캐스트 녹음을 할 수 있는 곳이 뭐 홍대나 뭐 신촌 이렇게 살짝 서울로 봤을 때 왼쪽 위에 그렇죠. 이제 네네. 서북 쪽에 다 위치해 있는데 네네. 이제 저희 스튜디오의 장점은 이제 좀 남동 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맞아요. 강남이나 이제 특히 강동 네. 그쪽 쪽에 좀 많이 가깝다. 네. 음. 최근에 이제 8호선 별내까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가깝거든요. 남양주 네네. 이쪽하고도. 그래서 조금 더 이 서울의 오른쪽 동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팟캐스트 사무실을 좀 구하고 있다면 저희 사무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동근 씨 네. 지인분들도 축구 팟캐스트를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있고 네, 마이스 샬레 내일 녹음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마이스 샬레 팀도 녹음을 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축구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 사무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무위키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새벽에도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받겠지. 네네, 저는 아니지만 네. 새벽에 주시든 뭐 공휴일에 주시든 네. 언제든지 열려 있기 언제든지 때문에요. 연중무휴. 네네네. 다른 광고 분들 그리고 뭐 충무위키 사무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광고를 끝으로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저희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우리 한국 축구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는 충무위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2부는 한번 해외 축구 소식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리미어리그 9월 이달의 수상자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제 매 달마다 이제 이달의 수상자들을 뽑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달의 수상자들을 좀 알아보고자 9월에 수상란 선수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의 선수는 일단 콜 파머, 콜드 파머, 와. 네. 폴 파머. 첼시의 첼시옷까지 저번 시즌 맡았던 책임을 졌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이어주면서 저번 시즌이 뭔가 좀 반짝이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다. 그렇죠. 네네. 운이 아닌 시즌이었다. 네네, 그런 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죠. 네, 전문 용어로 후루꾸라고 하죠. 후루꾸가. 네, 후루꾸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4경기에서 5골 1도움. 네, 그리고 브라이튼전 21분 4골 기록. 이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초 전반전 포트트릭이라고 그쵸. 이런 기록을 또 쓴 선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4년 4월 이후에 두 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이 콜 파머인데 이 콜 파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번 시즌 이제 7경기 6골 5도움으로 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벌써 7경기인데 득점 포인트 지금 11개를 기록하고 있는 네.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파머가. 그래서 엄청난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형섭 씨는 일단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초 포트트릭 봤다는 게 저는 네. 굉장히 이제 좀 전반전 감동이고 네. 약간
저한테 의미 있는 날려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라이브로 보셨나요? 네, 라이브로 보면서 이거 되나 하는데 딱 전반에 4골 그냥 바로 박더라고요. 네. 일단 현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그 최고 선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홀란드가 뭐 골 막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네. 공포 전체적으로 보면 11개로 지금 1등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 선수가 왜 그걸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라고도 생각하고 네. 지금 뭐 풋몹이 사실 뭐 기계적인 평점을 매긴다고 하지만 지금 네. 거기서도 전체 평점이 1위거든요. 어허. 그거를 이제 인증해준 이번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콜 팔머 선수가 축구하는 거 보면은 잠시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래도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조금 안 보이는 경기가 있긴 한데 그런 경기에서도 한두 번씩은 좀 번뜩이는 장면을 네. 보여주더라고요. 콜 팔머 선수가. 어쨌든 뭐 이번 경기 최근 경기에 노팅엄전이었죠. 네. 노팅엄전에서도 뭐 득점 포인트, 공격 포인트는 기록을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저희가 그 세이브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콜 팔머가 감각적인 터치로 이제 거의 골과 비슷한 장면을 했는데 두 네. 번 슈팅을 했는데 상대 키퍼가 야 미쳤다. 네네네. 이 정도로 잘 차고 잘 막은 장면도 있었던 거 네. 생각을 해보면은 네. 만약에 그런 장면을 키퍼가 막지 못해요 골로 연결이 됐다면 네. 이런 골로 이달의 골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네. 팔머가 좋은 활약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아버리면은 이 공격수가 못했다기보다는 골키퍼가 잘한 거기 때문에 골키퍼가 그렇죠. 누가 봐도 골키퍼가 저거 잘 막았다 그러지 네네. 저거 못 찼다 그러지 않거든요. 진짜 잘 저도 막았다 그냥. 그 경기 네. 라이브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셀스, 저 누구야? 누군데 셀스. 저렇게 막는 거야? 이런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산체스와 함께 양팀 아. 이 골문이 열리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는데 정말 놀랐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콜파머 선수가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약간 이번 시즌 저번 시즌만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순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는 포체티노가 팔머를 잘 썼다. 네. 그렇죠. 예전에 이제 네, 이건 포치가 다른 건 몰라도 파머는 잘 썼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나 이제 점점 마레스카 아래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시즌 초반에 팔머가 약간 좀 부진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콜 팔머는 좀 팀이 정돈되지 않는 팀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라 네. 콜 팔머가 약간 부진하는 것이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시즌 초반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그럼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근데 약팀의 에이스. 그렇죠. 좀 그런 선수들 있죠. 팀이 위기일 때 에이스인 선수 있죠. 예전에 네. 이제 첼시가 아자르가 잠깐 네. 부진했을 때 네. 윌리안 같은 선수가 잘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런 저는- 느낌인 거죠. 네, 또 생각나는 게 후안 마타. 후안 마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팀이 흔들릴 때 네. 뭔가 끌고 혼자- 가주는 혼자 키를 잡고 갈 수 있는 네. 선수. 그렇죠. 근데 소녀가장 만약에 느낌. 팀이 근데 안정이 되면은 네. 뭔가 좀 쟤는 좀 겉도는데 아. 너무 창의적인데 맞죠.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팀이 아주 위험하고 되게 침울할 때 그 네. 침울함을 저 선수 한 명만 보고 어떻게든 이겨낼 수 그렇죠. 있지만 네. 이겨내고 나서는 애매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네. 약간 조조 같은 느낌이죠. 아. 난세 영웅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난세의 영웅이지만 난세를 네. 해결하고 나니 약간 애매한데. 약간 이런 애매한데 할 역할이 그러니까 없어진. 팀이 만약에 평온해지면은 할 네. 역할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에이스를 맡기기에는 부족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보기 좋게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활약을 고려를 한다면은 네. 그냥 포체티노가 팔머를 잘 썼기보다는 네. 팔머가 포체티노를 잘 썼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마레스카 체제 아래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콜 팔머가 이제는 뭐 어느 팀을 가서든 첼시가 아니라 뭐 다른 팀을 가서도 잘할 거라는 인상이 충분히 든 이번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맨시티에서는 약간 조금 어리숙한 느낌? 약간 어린 게 맞아요. 딱 티가 났는데 네. 첼시 들어오면서 그냥 퍼스트 터치든 아니면 그냥 미리 고개 돌리는 거나 네. 그냥 바로 원터치로 내주는 걸 보면서 네. 확실히 경험이 많이 쌓였구나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맨시티가 팔머한테 이 정도 기대를 했을진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팔머를 판 게 이게 만약에 맨시티가 팔머를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네. 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데브라이너 선수가 나이를 또 먹고 있고. 네, 특히 또 이번 시즌은 데브라인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맨시티가 이번 시즌 부상이 좀 굉장히 많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네. 만약에 콜 팔머 정도의 선수가 심지어 이제 콜 팔머는 맨시티 홈그로운 그렇죠. 클럽 홈그로운이니까 네. 맨시티 입장에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 시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 네. 저 선수 가지고 있었어야 네. 되는데. 근데 뭐 데브라이너를 보면서 첼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서로. 첼시가 갖고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렇죠. 무리뉴가 팔지 않았더라면 첼시에 그런 선수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죠. 뭐 살라도 네. 있고 살라, 그렇죠. 있고. 데브라이너 네.
살라는 이런 근데 선수들이- 팔만했죠 또. 그렇죠. 살라는 그렇죠. 그 시절이었어요. 저희가 프리 녹음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네. 살라에 대해서 네. 좀 그 당시에는 좀 빠른 쓰레기란 인상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선수들은 사실 맨시티도 이게 약간 또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파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파머가 기회를 또 못 받아서 이렇게 못했을 수도 맞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긴 하죠. 왜냐면 그 네네. 자리에 포든도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파머한테 기회가 주어졌을까? 그건 네.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파머가 첼시로 이적을 하면서 또 떠오른 거니까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달의 선수는 콜 파머가 첼시의 콜 파머가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이달의 감독도 첼시에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 엔초 옛날에 엔초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는데 네,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이달의 엔초. 감독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팔더라고요. 네. 저 맛있어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어렸을 때도 조금 했는데 요즘 더 작아져가지고 네. 점점 이제 네, 이게 뭔가 새내기면 없어져요. 요즘. 이 큰 사람이면 한 입에도 먹을 수 있는 네, 뭐. 엔초. 아무튼 네. 이제 그래서- 이번 9월에 이제 4경기 3승 1무를 기록을 하면서 네. 마레스카가 9월에 감독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9득점 3실점.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좋은 기록. 네. 그래서 첼시 감독으로서는 2021년 10월 투버지 우리 투헬 투헬. 이후의 첫 수상이라고 합니다. 네, 총명을 잃기 시절 투엘이죠. 네, 네, 네. 그의 눈빛이 반짝일 때. 네, 그가 첼시를 이혼하기 전 네, 네. 투엘. 그가 첼시를 사랑할 때. 네, 그때의 이 투엘을 그리워하는 첼시 팬분들도 아주 많은데 일단 이번 감독상은 이달의 감독상은 엔초 네. 마레스카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엔초 마레스카 사실 첼시의 이번 시즌 부임하기 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맞죠. 네, 사실 이제 포체티노의 경질에 대해서도 네, 사실 그때 좀 말이 많았잖아요. 네, 포체티노가 이제 시즌 후반기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네, 이거 상향주 아니냐? 네. 이거 상향주 떠오르는 주인데 네. 이거 잘라버리는 거는 뭔가 선수단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고, 네, 그래서 좀 포체티노를 한 시즌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결국 네. 첼시가 경질을 했단 말이에요, 포체티노를. 네. 근데 그러면서 데려온 게 이제 당시 레스터를 챔피언십에서 1등으로 승격시킨 마레스카였으니까 네. 그때 약간 미넨의 콤파니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아니 충분히 다른 대체제들도 있을 텐데 네. 왜 굳이 그 챔피언십에서 네. 1위 했다고 데려오는 게 맞냐? 그러니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긴 했어요. 네. 믿을 거는 이제 빡빡이밖에 없지 않냐. 빡빡이인 거밖에 없지 증명. 않냐. 네, 그렇죠. 빡빡이가 이번 시즌 굉장히 네. 세계 여러 곳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제 저희가 조금 네. 이따 얘기할 그 감독을 제외를 하고 네. 그래서 네. 그거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도 이번 시즌 마레스카의 프리시즌을 봤거든요. 네. 근데 프리시즌 때는 뭔가 좀 팀이 정돈이 안 된 느낌이었고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또 이제 너무 정돈되면은 팀이 좀 경직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첼시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음. 생각이 있기도 했는데 네. 이번 시즌 초반기를 보자면은 네. 이제 팀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네. 이제 첼시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번 시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레스카 감독으로 올라올 때 사실 첼시라는 팀이 지금 너무 어린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 어린 선수들을 약간은 경험이 많이 없는 이런 감독이 왔을 때 정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에 와서 이런 어린 선수들의 다이나믹함을 더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감독을 데려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네. 칼럼을 한번 썼어요. 시즌 예측 어. 칼럼을. 거기서 어허. 이제 첼시 5위 예측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첼시가 5위? 어. 왜 마레스카가 아무리 좋다 해도 첼시가 5위 절대 못할 것 같다. 네. 그렇게 하면서 약간 좀 비판들을 받았었는데 네. 저는 그거를 이제 딱 이번 달에 딱 보여주지 않았나. 제가 아. 왜 5위를 예측했는지를. 내 예상이 맞았다. 네. 헤이터들한테 증명을 했다. 네, 저는 아. 증명할 수 있었던 딱 이번 달이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심지어 지금 첼시가 이제 4등이에요. 네, 최고예요. 더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첼시보다. 이 형섭 씨의 매의 눈이 아, 형섭의 눈이 맞았다. 제발 부디 시즌 끝날 때까지 유지만 해달라. 네. 제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 이제 리그에서 당했던 1패는 첫 경기 맨시티였기 때문에 맞죠. 좀 많이 네. 가혹하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 뭐 마레스카가 아무리 챔피언십에서 1등을 했다 그래도 저번 시즌 디펜딩 챔피언을 1라운드에서 만나는 건데 네. 저는 그 일정은 좀 억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 경기를 제외를 하면은 무패 행진이다. 그쵸. 음, 그리고 매 그렇죠. 경기 라고 해도 점점 과언이 아니다.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특히 네. 이제 뭐
공간 활용도도 좋고 사실 마레스카가 이제 트라이앵글이나 아니면 스퀘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능한 감독인데 네. 점점 이제 파머 중심에서 이제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빠른 공격을 연계하는 걸 보면은 네. 시즌 이제 끝이 되면은 분명히 높은 순위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점은 네. 이제 노팅엄전에서 네. 물론 이제 상대 키퍼가 엄청난 활약을 마츠셀스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네. 선방을 기록을 했지만 좀 지공 상황에서 공격수가 너무 아쉽다. 그렇죠. 잭슨 저도 인정을 해요. 잭슨 네. 잘하고 인정을 하는데 네. 좀 이제 역습이나 상대방 뒷공간이 좀 올라온 상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상대방이 대놓고 내려앉았을 때는 네. 약간 그 부분이 아쉽다. 네. 만약에 그 자리에 다른 선수를 영입을 한다면 네. 첼시가 더 높은 곳을 바라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진들이 워낙 뒷공간 침투에 능한 공격수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겨울에 여건이 된다면 진짜 만약에 첼시가 대권에 도전하고 싶다면 네. 진짜 빅 사이닝으로 공격수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저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스트라이커 사면 진짜 확실히 또 다른 툴의 이제 공격 방향이 이제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네, 어. 그게 이제 잭슨이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잭슨 이외에도 한 명의 공격수 옵션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요케레스라든지 네. 뭐 이런 공격수들의 뭐 지금은 이제 터키로 갔지만 오시멘 얘기도 꾸준히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원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첼시가 아닌가 싶고, 근데 저는 이래서 약간 좀 이 잭슨 이런 뭐 공격수가 약간 2% 부족하다, 뭔가 결정지을 선수가 없다, 이래서 첼시 축구가 더 재밌는 게 아닌가. 근데 저희가 이제 웨스트햄전 입중계를 했잖아요. 네네. 기억나시나요? 네네. 이제 QTV에서. 네. 근데 거기다 저희가 잭슨이 좀 그렇다 했는데 잭슨이 바로 골로 맞아요. 너무 웃겼어요. 저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약간 첼시가 저는 이번 시즌에 너무 좋은 게 보는 맛이 있는 팀이에요. 네, 네, 맞아요. 확실히 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 지난 시즌처럼 약간 계속 밀린 경기도 없을 뿐더러 네. 어떻게든 계속 공격 기회를 만들거든요. 네. 그 점에서 사실 주위 첼시 팬들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렇게 몇몇 약간 다들 어린 선수들이어서 그런지 약간 개성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저는 교체 투입되어 나오는 무드리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댑니다. 맞아. 무드리그다. 뭔가 보여주긴 했다. 그분 오신다. 네, 이제 네. 그분. 그 뭔가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모든 하나하나가 스타 네네.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네. 네. 일단 무언가는 보여주긴 한다. 일단 치고 달리는 자체가 그렇죠. 스타 플레이인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첼시에는 정말 뚜렷한 개성을 지닌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펠릭스가 들어와도 펠릭스 오, 많이 맞아요. 보여줄 그렇죠. 수 있는 활약이 있고 맞아요. 산초가 지금 주전조이지만 네. 산초가 들어와도 산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그쵸. 그런 식으로 또 첼시가 굉장히 결국 결과적으로는 스쿼드가 두텁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된 게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팀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소밖에 없을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보는 맛이 있는, 선수가 나올 때마다 선발이 바뀔 때마다 오늘은 어떤 걸 보여줄까? 그래요. 산초가 맨유에선 못했는데 도르트문트에서의 모습을 보여줄까? 약간 선수들이 큰 틀은 다 비슷한데 그 네. 안에 세부적인 게 맞아요, 다 맞아요. 달라요. 네, 마도에케는 오늘도 드리블을 할 것인가? 네. 맞죠. 잭슨은 도대체 뭐하는 놈인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선수. 없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펠릭스 같은 스타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첼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시즌 좀 기대가 또 되는 게 네. 어쨌든 뭐 첼시가 이번 시즌 유럽 대회를 나가게 하지만 유로파 컨퍼런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에 서로 다른 스쿼드를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훈련도 뭐 따로 한다는 얘기도 있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좀 이런 신선한 접근도 저는 첼시니까 맞아요. 일단은 가능하다는 맞아요. 생각도 하지만 네. 굉장히 신선한 접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거를 FM에서만 생각을 했거든요. FM에서 저희가 막 뭐 중요하지 않은 경기는 싹 로테 돌려버리고 맞아요. 이러는데 맞아요. 현실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뭐 한 경기만 안 출전해줘도 뭐 삐지는 선수들도 있고 네. 난 닭주전 시켜줘 이런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신선하게 스쿼드를 운영하는 것도 새로운 접근법이라 생각을 해서 네. 마레스카가 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네. 충분히 뭐 다음 세대의 그런 명장 반열에 들 수도 있는 감독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레스카가 뭐 워낙 선수단 관리에 능하다고 뭐 소문난 감독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안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레스카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 닥트리오 짤 아십니까? 아, 네, 그쵸. 그 디그다 디노와 닥트리오 그 중에 한 명이 또 마레스카기 네, 때문에 맞죠. 맞아요. 네, 그 세 명의 반짝이는 머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또 반짝이는 경기들을 올 시즌 더 많이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일단 이달의 감독 엔조 마레스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골 존 듀란. 진짜. 야, 이 선수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리그래. 그 MLS에서 넘어온 맞아요.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아스톤 빌라 처음 와서 교체 출전하는 걸 보고 그때 와, 얘 뭐지? 되게 야수 같다. 뭔가 통통 되게 튀는 느낌.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 피지컬적으로 괜찮다. 근데 뭔가 볼은 뭐지? 약간 그 맞아요. 약간 축구 선수라기보다는 운동 선수 네,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탄력이 좋아가지고 네, 네, 오히려 네. 그 볼이 튕겨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네네. NFL 선수 네. 느낌. 네네,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얘 뭔가 어린 선수니까 좀만 볼 잘 차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 떠오르고 있어요. 네, 이번 시즌 초반 한정 최적의 조커죠. 네. 정말 이번 시즌 리그 내 최고의 조커로 꼽히고 있는 존 듀란이고 네. 최근 리그 2경기에선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으나 네. 이번 시즌 기록한 6골이 모두 승점 3점과 직결되었을 정도로 네. 진짜 순도가 높다. 제가 네. 골 순도가 높다는 표현을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네. 이건 골 순도라고 해야 돼요. 네네. 정말 그쵸. 경기 영향력이 최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존 듀란이 이제 경기가 안 풀릴 때 후반전에 몸만 풀고 있어도 네. 빌라파크 관중들이 환호성 지르는 게 맞아요.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빌라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카메라도 계속 비춰주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존 듀란이 몸을 풀 때마다. 약간 이미지가 뭔가 하나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게 네. 딱 네.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네. 웃긴 거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을 안 시켜주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면은 선발을 듀란 받고 후보 와킨스 받는 그쵸. 게 맞긴 하거든요. 네, 약간 한국 사람이라면. 네. 가르나초 같이 이제 딱 조커처럼 나와야 잘하는 또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딱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존 듀란이 이번에 굉장히 아주 엄청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인터뷰고 아주 근본 있는 인터뷰였다. 어떤 인터뷰였나요? 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존 듀란이 이제 인터뷰에서 교체 투입돼서 계속 이렇게 골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데 뭐 어떤 선수를 약간 보고 이렇게 영감을 받은 게 있냐 이럴 때 딱 존 듀란 선수가 오리기 디보크 오리기 그쵸. 오리기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죠. 네 아주 근본 있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만큼 이제 슈퍼 조커 그렇죠. 이 기적의 미라클 사나이. 메이커. 네 미라클 기적, 메이커 기적의 사나이. 네, 기적형 공격수 네 진짜 세탁에 가장 능한 공격수가 아닌가. 세탁이라고 네. 표현할 수 네. 있네요. 세탁 그렇게 근데 이번 시즌 저희 듀란의 골 순도가 굉장히 그쵸.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오히려 오리기의 최종 진화형이 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슈퍼 조커의 활약을 존 듀란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슈퍼 조커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15분만 뛰고 한 골 넣으면 맞아요. 네. 스타성 공격수가. 생기시, 팬들 네. 생기시, 열광하지, 네, 그리고 나는 세레머니 15분만 하지. 뛰면 되니까. 네, 그것도 나름 스타성이에요. 네. 그쵸. 정말 이제 몸만 풀고 있어서 사람들이 맞아요. 저희가 막 사실 뭐 무드릭이나 이런 선수들은 몸만 풀고 있으면은 네네. 저희가 뭐 골에 넣을 거라는 기대 안 하고 그냥 보여줄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건 유혹인데 네네네. 그건 성적이잖아요. 네네네. 효율과 성적을 모두 잡는 네. 좀 최고의 네. 이번 시즌 축구 조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약간 조커, 멋있어요. 듀란이. 좀 맞아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렇죠. 네. 이 골 진짜 기가 막혔어요. 네. 저도 이것도 라이브로 봤거든요. 네. 딱 이제 틸레망스인가? 한테 네. 이제 봤는데 거기서 딱 퍼스트 터치를 할 때 네. 완전히 딱 공간이 다 비어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딱 터치하자마자 이거 무조건 들어가겠구나. 네. 때렸는데 그냥 왼쪽 상단으로 빡 꽂히더라고요. 그 그러고서 슈퍼 대포골. 네, 네. 와. 이번 시즌 존 듀란의 슈팅 감각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좀 자유롭게 놔두는 게 맞지 않았긴 했지만 누가 거기서 슛을 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맞죠. 저는 네. 그 장면에 이제 하이라이트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존 듀란 골 이렇게 올라왔는데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네. 누가 봐도 먼 거리인데 네. 야 저걸 넣겠냐 했는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힘으로. 네. 그리고 또 이 경기가 이제 에버튼이 제가 알기로는 전반 이제 초반에 2골을 넣고 역전당했던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3대2로. 그래가지고 에버튼 팬들 갑자기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아니 저 미친놈 저거 어떻게 넣냐? 거의 와 그 저기서 슛을 쏘네. 이거 딱 골 장면 나오고 이제 네. 인스타그램을 딱 봤는데 거기서 이제 에버튼 팬들이 딱 절망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떤 느낌이에요?
이걸 넣어? 약간 네. 절망과 감탄 그 사이 어딘가 표정이. 그렇죠. 그렇죠. 와. 그리고 또 에버튼이 그동안 뭔가 2골을 넣고 3골을 먹혀서 진 경기가 그 네. 전 경기 본머스전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에버튼 팬들이 그때 좀 한탄을 많이 했어요. 아 네. 진짜 안 될 건가 보다. 네. 상대가 원더골을 넣으면서까지 우리가 역전을 당했구나. 네. 이런 반응이 있어서 제가 그 골 장면을 봤는데 존 듀란이 거기 슛을 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래도 네. 들어갈 거라는 생각 못해서 네. 이 골은 정말 이달의 골에 선정할 만한 골인 것 같았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슈팅을 보면서 아까 이제 존 듀란 처음 봤을 때 NFL 선수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자신의 몸속에 있던 그 힘을 자신의 몸속에만 내재돼서 이제 봉인돼 있던 그 힘을 이제 축구 선수의 네, 이제 공으로 이제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닌가. 축구 선수로서의 자신을 찾았다. 네, 네. 이제 힘은 있었는데 쓸 수 없었던 거죠. 아, 근데 그걸 이제 봉인되어 억제. 있던 거를 네, 킹구로 이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게 아닌가. 네, 그게 이제 존 듀란이 이번 시즌 이 정도의 활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존 듀란 선수는 최근 교체 출전한 4경기 중 3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을 했고 네. 이번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나 그런 유럽 대회를 챔피언스 리그죠. 챔피언스 리그를 제외한 그런 교체 출전한 경기에서 모든 경기에서 거의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슈퍼 조커가 있으면 정말 재밌죠. 경기를 그렇죠.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기대도 거니까 되고. 뭐 아주 네. 옛날에는 솔샤르, 우리 솔버지, 솔샤르, 솔샤르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오리기, 오리기.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가르나초. 그 명맥을 잇는 슈퍼 조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네, 그리고 이런- 또 네. 그런 아까 오리기 인터뷰에서 봤듯이 마인드셋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네. 보통 선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 나 왜 주전 안 시켜주냐 그렇죠, 그렇죠. 라고 좀 불만은 푸는 법한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감을 받아서 오리기였다고 네, 하면서 네, 네. 슈퍼 조커가 이제 자신의 캐릭터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저는 그런 마인드셋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맞죠.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여름에 첼시가 노렸던 선수기도 아, 했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이적에도 근접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만약에 이 팀으로 이적을 했다라면 사실 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렇죠. 특히 이제 잠재력이 있으니까.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이제 필크루크가 영입이 됐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격 쪽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던 건 사실이고 맞아요. 특히 첼시는 여기에 잭슨까지 여기에 이제 듀란까지 들어갔다고 네. 너무 재밌었을 것 그쵸. 같아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랬다- 잭슨이 네, 빠지고 듀란 들어가서 골 넣는 거야. 네. 외경기. 네. 야, 진짜 첼시가 그러면 더 높은 순위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라는 그래서 결과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결과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 첼시 스카우터진들에 대한 지금 극찬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첼시가 맞죠. 노린 선수들마다 다 뭔가 터졌죠. 이번 네. 시즌 잘하고 있는 게 네. 사실이기 때문에. 네. 산초 영입할 때도 저거를 왜 영입하냐 했는데 잘하고 있고 존 듀란 말도 안 되는 활약하고 그렇죠. 있고 역시 첼시 뭔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첼시가 부진을 겪고 있을 때 그래도 첼시 쟤네는 돈도 많고 네. 언젠가는 올라올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그때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그동안 좀 첼시가 이제 두세 시즌 동안 약간 좀 부진했는데 네. 그것에 대한 뭔가 네. 반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첼시 같은 이제 빅클럽들이 좀 잘해야지 이제 좀 저는 네. 리그가 주목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결국에는 저도 뭐 홍대병이지만 네. 어쨌든 빅식스가 잘해야 맞아요. 뭔가 리그의 관심이 좀 더 높아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팀들을 깨는 맛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단단한 거를 깨는 맛이 있어야 좀 더 네. 주목받는 게 그런 팀들인데 네. 뭔가 좀 저희가 맞아요. 그런 빅클럽들이 좀 침체하면은 같이 그 빅클럽 팬들도 침체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 팀 팬들이 경기를 안 봐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제 그 빨간 팀 있잖아요. 네. 맨유가 특히 이번 시즌 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맨유 팬들이 경기를 안 본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좀 네,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맨유가 안 좋은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네. 사실 안 좋은 팀 골키퍼는 빛나거든요. 그런 네. 지표가 맞죠.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옛날에 예전에 국룰. 훌리우 세자르라든지. 훌리우 세자르, 데야. KR의 세자르가 있고 그리고 맨유로 생각을 해보자면 데야. 데야가 있죠. 네, 그런 선수들. 팀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는 항상 골키퍼가 빛난다. 그래서 이달의 세이브를 안드레 오나나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5라운드 크패전 더블 세이브, 이 0대0 무승부로 견인을 했던 이게 좀 맨유라는 팀에게 약간은 맨유 팬들에게는 아쉬운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블 세이브를 해서 엄청난 선방을 했는데 0대0 무승부로 견인을 했다. 네.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을 원하실 텐데 무승부로 견인을 했고 올 시즌 일단 리그 클린시트 4회,
골든글러브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만 보자면 맨유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리그에서 클린시트를 4번이나 했고 네. 골키퍼 골든글러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번 시즌 오나나를 생각을 해보자면 네. 통산 이제 두 번째 이달의 세이브 수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축구팀이 있어서 골키퍼가 주목받는 거는 저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예 그냥 노이어나 이런 선수들과 같이 그 시대를 대표할 넘버원 되지 않는 이상 네. 골키퍼가 선방으로 주목을 받는다? 네. 이거는 그 앞에 수비수들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아니면 수비 전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맨유가 좀 위기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 골키퍼가 빛이 날 수는 있지만 약간 와, 저 팀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너무 강하다 했는데 한 번에 찬스가 왔어. 근데 그걸 막으면은 야, 저긴 골키퍼까지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쵸. 약간 이게 무슨 뭐 하는 거지 하다가 야, 그래도 골키퍼는 좀 볼만하네. 약간 골키퍼 이런 느낌이 제 들어요. 덕분에 사는구나. 얘가 에이스네. 네, 야, 쟤 없었으면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막 네, 아쉬운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나나가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네. 부진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땅볼 처리 등으로 상대방이 대놓고 오나나 땅볼 쪽으로 공을 차요. 네, 제가 봐도 아 저 일부러 노렸다. 네, 일부러 땅볼로 차는구나. 네. 그리고 오나나가 공을 흘리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좀 생각보다 불안한 골키퍼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오나나한테 롱볼을 줘서 오나나가 롱볼을 좀 잘못 뿌리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저는 네. 좀 가혹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니 뭐 맨날 빌드업하다가 공 안 풀리면 오나나한테 맨날 공 주는데 맞아요. 책임 전가. 오나나가 노이어도 아니고 네. 좀 책임 전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세이브 면에 있어서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탑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지금 맨유 골문을 오나나가 지키고 있지 않았더라면 네. 맨유가 더 낮은 순위를 기록했을 것이다 네. 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사실 오나나에 대해서 저는 아약스 때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게 네. 세컨볼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선방하고 나서 그 이제 행동이 엄청 중요한데 네. 사실 오나나가 이제 매 시즌마다 미스도 몇 개씩 있고 그리고 네. 특히 뭐 크로스 올라왔을 때 공중볼 펀칭에서 굉장히 미스가 많아요. 네. 그럼에도 오나나가 이제 항상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뭐 오나나가 일단 딱 타이밍을 하고 나서 네. 딱 세컨볼이 흘렀을 때 보면은 네. 우선 그 공 쪽으로 먼저 등을 돌려요. 그러면서 세컨볼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오.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후속 동작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점이 좋은 점은 이제 맨유 센터백들 생각하면 맥과이어 네.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에반스 네. 사실 조금 둔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고 사실 둔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리버풀로 치면 이제 반다이크나 코나테 같은 경우에는 세컨볼이 왔을 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커요. 네. 빠르게 가가지고 바로 걷어내거나 그게 되는데 맥과이어나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데 그걸 오히려 키퍼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키퍼한테 장점이고 그렇죠. 팀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이제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전 오나나가 맨유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컨 볼을 그리고 이렇게 집중력 있게 잘 처리하면은 약간 사회생활도 됩니다. 그렇군요. 딱 이렇게 골키퍼가 막았어요. 네. 사실 거기까지도 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딱 근데 맞고 그거를 엄청 빠르게 막 기어가서 딱 잡았어요. 그리고 네. 딱 감독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봤지? 나 이 정도까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 정도에 느껴요. 다음에 또 써. 형 봤지? 나 열심히 하는 거 봤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또 그쵸. 이 주전 경쟁에 엄청난 무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격수는 골 하나 넣으면 되는데 이제 네. 키퍼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네네. 그런 걸 원래 헌신적인 모습. 사실 딱 한 번 딱 막기만 해도 저 골키퍼 좋다. 근데 마지막에 딱 기어가서 막 넘어지면서 잡는다. 넘어지면서 잡고 네. 이제 누워 있는 상태로 감독 한번 바라봐 주는 감독 거죠. 딱 보고, 형 봤지? 딱 해보면은 야 감독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잡으면서 세컨볼 잡으면서 네. 시간도 좀 끌어주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픽포드 이런 선수 잘하잖아요. 그쵸, 그거 그쵸. 잡고 킹 받게 하게. 하는 네, 딱 해서 일부러 눕고. 네, 일부러 누워가지고 약간 상대 공격수랑 약간 부딪히면서 하면서 하지만 딱 한번 감독 그런 거. 네, 오다나가 그런 것도 잘합니다. 네. 네. 괜히 이제 바인디로 영입이 됐는데 오나나만 계속 쓰잖아요, 테나가. 네, 맞아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세컨볼 사회생활을 잘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라야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아하, 주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달의 수상자들 콜 파머를 시작으로 엔초 마레스카, 존 듀란 그리고 안드레 오나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감독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그분. 또 네. 9월의 감독이죠. 그쵸. 네네네. 어느 유형의 감독인지 모르겠지만 네. 9월의 감독이에요. 맞아요. 약간 9월의 감독이라기보단 올 시즌의 감독이라고 해도 네, 올 시즌 올 시즌? 지난 최고 시즌부터 위기의 감독. 네 무방한 그런 네.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텐하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엔초 마레스카와 사실 같이 서 있을 때 뒷모습만 보면은 누가 테나하고 누가 엔초 마레스카인지 둘 다 구별할 수 없긴 반짝이죠. 한데 네. 하지만 이 축구 킹구력으로 봤을 때 너무 아쉽다 테나흐. 일단 회의를 거의 7시간 동안 진행을 해서 테나흐 연임에 관한 문제를 맨유 수뇌부진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연임으로 좀 기우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나흐 연임 두 분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근데 이게 찬성 반대를 이야기할 때 내가 좀 맨유 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소속팀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럼 제3자의 입장에서 네. 그럼 무조건 찬성 아닙니까? 저도 저기다 거의의 배를 가르지 마라. 거의의 배를 가르지 마라. 그러니까 네. 저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네. 그런 관점에서 찬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유 팬 입장에서는 당장 죽여버려도 여한이 없다라는 얘기로 뉘앙스를 썼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새 시즌 줬으면 네. 시간 줄 대로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사실 저희가 이제 리버풀의 다르윈 누네스가 이번 시즌이 세 번째 시즌제잖아요. 네. 모든 리버풀 팬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새끼 방출해야 된다. 테나와 똑같습니다. 이번 시즌 세 번째 시즌이잖아요. 네.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잘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새 시즌 동안 돈을 안 쓴 것도 아니에요. 네, 이번 이적 시장에서 거의 뭐 세 시즌 동안 엄청난 이적 자금을 지원을 해줬고 네. 특히 뭐 안토니에 썼던 영입 금액, 뭐 맞아요. 최근 우가르테, 예. 베리우트, 레리로로 뭐 이런 선수들에게 썼던 금액을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이적 예산을 이렇게 쏟아부었음에도 계속 어디 포지션이 부족하다. 네. 아니 뭐 얼마나 줬는데 이거 어디 갖고 어떤 포지션이 빈다고 징징거릴 뿐더러 네. 그리고 이 이적 예산이면은 이걸 테나한테 붙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만약에 다른 감독을 선임을 해서 그 감독이 원하는 대로 선수를 샀더라면 네. 안토니 베겜인가요? 와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일반인이 봐도 진짜 말이 안 되는 네. 이적 사과는 있을지도 없을 뿐더러 네. 만약에 다른 감독에 투자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근데 사실 테나흐가 계속 연임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로피는 어쨌든 하나씩 들고 있긴 하잖아요. 그거 좀 너무 웃겨요 저는. 네. 그게 어쨌든 이제 저번 시즌에 FA컵에서 네. 우승을 했죠. 맨시티 무려 상대로. 맨시티를 이기고. 네, 근데 이제 맨시티가 술 먹고 와서 그렇죠. 경기력이 좀 음주 술 먹은 축구. 네, 술 네, 먹은 네. 상태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이겼다는 점은 그러니까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테나가 어쨌든 한 치지만 트로피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게 가려져 있던 사실이 있는데 네. 저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는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대가 그래봐 뉴캐슬은 저는 억울했다고 생각해요. 저번 시즌 생각해봤을 때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AC 밀란이 AC 밀란, 속해 있던 네. 조에서 4등 탈락? 네. 이건 이해가 가잖아요. 네. 누가 봐도 죽음의 조니까. 네. 근데 바이에른 뮌헨,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와 같은 조였는데 4등으로 탈락을 했다? 이거는 여러모로 대단한 부분이에요. 네, 솔직히 3등도 아니고. 이 여기에서 3등만 해도 저는 경질 사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를 유로파리그 제트라이 찬스도 없이 4등으로 탈락을 했다는 거 저는 이견이 없지 않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유가 있고 네. 그리고 저번 시즌 리그 8위를 기록을 했는데 네. 게다가 이제 슈팅 허용 리그 전체 2위 네. 그리고 득실차가 마이너스 1이에요. 저는 득실차 마이너스 1이 그냥 모든 걸 드러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리그 8위를 했다고 그래도 득실차 마이너스 1이면은 네. 정말 직관적으로 말했을 때 네. 실점이 득점보다 많았다는 것인데 그렇죠. 맞아요. 맨유 같은 팀에서 그렇죠. 이 지표가 맞긴 합니까? 그 이적 예산을 쓰고 네. 사실 일단 뭐 네. 이적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막 FM이나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 올라오는 거 있잖아. 노영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해도 뭐라 비판을 받는데 네. 근데 그 이적 계산을 쓰고도 네. 득실차 마이너스 1 이러면 좀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운이 좋았네. 맞죠. 네. 어쨌든 FA컵 우승을 해서 유로파리그 진출을 했지만 네. 테나는 운이 좋았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뭐 영입, 투자
뭐 센터백들 계속 영입하고 있고 올 시즌도 데리트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데리트 레니오로 아직 껍질도 까지 않았지만 네네네. 어쨌든 영입을 했고 네. 수비진에 있어서도 그렇죠.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영입을 했고 계속해서 네, 영입을 최근에. 해주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수비진은 뭐 계속 바뀌고 네. 뭐 에반스, 맥과이어 계속 나오고 있고. 아니, 난 에반스가, 에반스가 제일 네. 불쌍해요. 저는 에반스가 이번 최고의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라인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뭔가 구멍이 많을 대로 많은 맨유의 팀 스쿼드이기 때문에 테나우에게 일단 동근 씨는 시간 많이 줬다 일단. 네, 네, 저는 시간- 새 시즌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 네. 시즌에 물론 FA컵을 들었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맨시티가 술 먹고 오지 않았으면 네. 만약에 맨시티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임했더라면 네. 질만한 경기가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네. 테나우 새 시즌 주변은 음. 많이 줬다. 충분하다. 네.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시기다. 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근데 그러니까 동근 씨는 테나우는 시간 많이 줬고 이제 잘릴만 한데 네. 하지만 나는 맨유 팬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이다. 나는 근데 소트는 사실 이미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 졌거든요. 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잘라도 무방해요. 아, 우리는 이미 한번 맛보셨군요. 이미 맛본 게 아니라 털렸다. 그쵸. 우리 팀은 더 심해요. 피해자. 그리고 소튼이 네. 맨유한테 져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테나우가 몇 경기도 못 봤어요. 맞아요. 약간 그러면 생명연장. 좀 우리가 희생을 하셨네. 제가 영웅적인 팀이었네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을 했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은 팀이군요. 저희는 거위의 배를 봉합을 했는데 결국에는 터져버렸죠. 역시 소튼 멋진 팀입니다. 네. 이 최고예요. 세상의 평화를 위한 팀. 역시 그렇습니다. 사우스 좋습니다. 형섭 씨는 저는 솔직히 뭐 성적이랑 경기력만 두고 당장 지금 막 BBC의 속보로 잘렸다 해도 저는 그렇구나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감독이 많이 바뀐다 뭐 그것 때문에 뭐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 최근에 뭐 첼시하고 네. AC 밀란이 감독 바꾸는 거 보면 그것도 뭐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최근 뭐 약간 추세 유행 약간 그런 게 뭐 감독을 자주 바꾸는 거잖아요. 못하면 바로 네네네네. 자르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잘라도 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저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바라보고 싶은데 네. 뭐 현실적인 부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보드진 입장이죠. 네. 그 입장에서 사실 좀 찬성하는 편이네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재계약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건 그렇죠. 네. 최근에 계약해서 2026년 6월까지 계약인데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네. 위약금이 300억이라 해요. 아하. 300억. 네. 테나가 300억 좀 어렵긴 한데 일단 300억을 지출을 해야 돼요. 네. 지금 가뜩이나 이적료나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썼는데 네. 300억까지 감독을 자르려고 쓴다?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가 있는 게 네. 그 엔초 마레스카 감독은 이 A매치 기간에 팀에 남아 있는 선수들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 같이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테나우는 바로 그냥 휴가를 기존 가버렸어요. 기존 세요. 제가 봤을 때 야, 기가 진짜 네.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휴가를 간다고? 나 네. 같으면 그냥 팀에 머물면서 뭐 보는 척이라도 하겠다.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너네 잘라봐. 나 300억 받으면 돼. 약간 클린스만 행동 네, 이제. 300억 입금되면 그쵸. 그만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죠? 약간 클리스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어차피 미국 가는 돈은 것처럼. 꼬박꼬박 꽂히고 그쵸. 네. 어쨌든 뭐 상호 합의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네. 위약금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가?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 리얼 월드에서 우리가 뭔가 직장에서 있을 때 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잘리면 내가 이제 생계가 걱정이 되고 다음 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정정긍긍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데 이 사람 잘려도 300억을 받아요. 잘려도 아니, 잘리면 이득 아닌가? 네, 그럼 저 같으면 테나면 그냥 당장 잘라주세요. 그냥 300억 받고 가게. 그냥, 야, 안 자르냐? 이러고 예. 안 자르고 뭐 하냐라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300억이 말이 300억이지. 300억이면 몇 대가 이게. 그렇죠. 몇 예. 대가 300억? 네, 300억이. 야, 이게 말이. 세월호 해도 150억 넘어요. 네. 그쵸. 50%를 대단해요. 떼가도 그쵸. 150억인데 150억 150억이면은 이거 로또가 몇 개야. 부럽다. 150억 상상도 안 되네요. 인생은 테나우처럼. 네, 진짜. 와. 대충 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러다가 안 풀리면 중동 가면 돼요. 그쵸. 사우디 가서 또 네임값 한번 땡기고. 받고. 네, 네, 그쵸. 네. 하고 또 잘리고. 한번 네, 더 네. 잘리고 또 위약금 받고. 그쵸. 네, 그리고 휴가 좀 시원하게 네. 가지고. 시원하 갔다가. 네, 네. 어차피 다음 팀에 불러주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약금이 테나를 자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네. 또 있나요? 그리고
또 약간 이거랑 약간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는 건데 만약에 감독을 자르면은 또 네.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아하. 지금 시즌 중이에요. 그러면은 뭐 물론 그 보드진에서 아니 네. 뭐 스카우터 쪽에서 뭐 물론 밀리 반원 FA 감독들도 있겠지만 네. 솔직히 뭐 맨유의 이제 명성에 네. 알맞는 감독들 데리고 오려면 대부분 다 지금 소속팀이 있어요. 음. 그러면 그 팀에 또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어우, 그것도 비용까지 생각하면 이게 점점 막대하게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걸 과연 맨유 보드진이 감수를 할까? 저는 어. 그건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점은 동의를 하는 게 어쨌든 네. 위약금 300억을 지불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려면 네. 그 해당 팀에 또 위약금이나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보상 비용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 네, 맞죠. 라는 생각이 보드진한테 들긴 해요. 테나흐 좀 믿고 가면 안 될까? 한 시즌? 하지만 이런 팀의 위기일 때 네. 맨유라는 이 팀에 아주 이런 거대한 팀에는 슈퍼 조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감독인가? 이 솔샤르가. 솔샤르. 아이고. 솔샤르를 아, 근데 여기서 그분도- 다시 이 맨유의 존 듀란 네. 솔샤르를 아, 데려오면 맨유의 좀 이제 임시 택시 뛰는 감독일 걸로 때만 빛나는 네네 그 임시 감독일 때만 정신 안 빛나는 그에게 정규직을 조선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첼시의 히딩크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잠깐 왔다 다시 가고 네. 이제 이제 임시 감독 전문. 네네 그에게 정규직을 조선 안 된다. 그는 무조건 계약직이다. 네, 지금 그리고- 솔샤르를 데려온다면 어떨까? 솔샤르. 근데 쉽지 않을 것 이제- 같아요. 아닌 것 진짜 같아요. 거기서 그리고 거길 것 같긴 해요. 아, 솔직히 그래? 네. 진짜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그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누구보다 잘 쓰는 남자 아니에요? 근데 그건 네. 맞긴 해요. 부페가 제일 잘할 때가 솔샤르 때고 네, 부페가 어떻게 보면 강점이 딱 그때 들어갔잖아요. 네. 뭐 솔샤르 오면 이제 부페는 살겠지만 맨유는 맨유. 그건 아니라고 다시 생각해요. 맨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뭔가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맨유가 지금 FA 감독 외모를 살짝 보자면은 이제 네. 투헬이 있고 포체티노가 있고 네. 사우스게이트가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거 좀이라는 싸게. 명단이 좀 그렇죠. 그래요. 아, 이게 맞아요. A급 매물들이 이제 뭐 클럽도 이미 갔죠. 네. 밀드버그 그렇죠.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매물을 생각을 해보자면 예. 저도 맨유 보드진들 생각이 이해가 돼요. 투엘 좋은 매물이지만 네. 이 감독을 생각해봤을 때 네. 1년 2년 안에 네. 분명히 마찰이 떠요. 또- 가족 또- 사진을 찢으면서 등장하는. 이제 선수하고 싸우고 선수나 보드진하고 특히 싸울 그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영입 전권이나 이런 거. 영입해줘. 맨유 보드진은 아무래도 이제 뭐 맨유 보드진들이 사주는 선수를 써주길 원하는데 네. 투엘이나 이런 감독들은 영입 전권이나 이런 걸 요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그리고 투엘이 최근에 영입했던 명단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뭐 첼시의 아. 오바메양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 사람도 개눈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의 악성 재고가 늘어날 확률이 좀 높은데 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맨유 보드진이라도 투엘은 좀 후순위를 밀어내 맞아요. 능력이 좋긴 하다만 네. 이건 좀 후순위로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긴 해요. 보드진 입장에서 네. 봤을 때. 진짜 네. 딱 보드진 입장에서 보면 진짜 괜히 투엘처럼 리스크 있는 감독을 괜히 데리고 오는 것보다 네. 그냥 한 시즌만 진짜 참고 그냥 뭐 팬들 뭐 하든 그냥 한 시즌만 참자 하다가 네. 딱 시즌 끝나자마자 그냥 테나 그냥 솔직히 그냥 300억 주고 자르고 날르고. 네. 네 그냥 미리 이제 물밑에서 이제 좀 능력 있는 감독 작업한 다음에 네. 바로 선임하는 게 제일 그나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보드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번 좀 해봐요. 네. 새로운 감독을 어쨌든 좀 좋은 감독을 찾아야 하는 맨유. 네. 퍼거슨 이후에 그런 감독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네. 무반 못솔랑 네. 그런 팀이기 무반 때문에. 못솔랑 네. 팬. 와 네, 진짜 그렇기 아무나다 때문에, 진짜. 예, 빨리 또-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또 많은 투자를 했던 네. 맨유고 조금은 아무튼 바꾸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지금 네. 테나가 이제 새 시즌 동안 이제 쓴 돈이 1조 600억 원이거든요. 그럼 한 시즌 평균은 5,200원을 쓴 거예요. 네. 한 시즌에 오. 5,200원이면 진짜 네. 가끔은 이제 그냥 좀 중소리그 진짜 한두 시즌 운영비거든요. 그- 네. 그렇죠. 사실 제가 분데스리가 이런 것도 보지만 네. PL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렇죠. 네. 압도적으로 많이 네, 쓰죠. 도르트문트도 제가 알기로는 클럽 레코드가 뭐 잉글랜드 파운드로 따지면은 4천만 파운드. 맞아요. 네. 가 최대 이적료예요. 네. 사실 그런 도르트문트 같은 클럽도 그 정도로 손 벌벌벌 뜨면서 쓰는 게 네. 분데스리가나 아니라 타 리그인데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만큼 돈을 쓰면서도 네. 성적을 물론 트로피를 2번 늘리긴 했지만 네. 리그 성적 리그 8위 이런 성적에 기록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거는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네. 쟤를 안 자르고 뭐 하는 거냐 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짝 뇌피셜이긴 한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수진들이 못 놓는 것 같아요. 네.
매 시즌만 5,200억을 줬어요. 음. 근데 걔가 못해. 음. 근데 그 다음 시즌 내가 이 정도 돈 썼는데 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약간 미련이라고 기회 약간, 비용이라고 그러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못 놓치고 있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매몰 비용이라고 네. 그걸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근데- 이게 선택의 순간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만큼 썼는데 얘를 버리기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잡고 있는 건데, 이대로 가면은 이 돈을 계속 쓰겠는데 사실 300억 주고 손절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쪽 입장에서는 그동안 쓴 돈이 있는데 네. 뭔가 좀 내가 쓴 돈이 아쉬운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못 자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적료를 많이 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을 비싸게 사갖고 그 선수들한테 고주급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건데 네. 사실 지금 맨유 팀 구조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안토니가 손흥민보다 더 많이 돈을 받고 있고요. 주급을. 그리고 25살 레시포드가 네. 5억. 어떻게 보면 약간 월클급 선수들 받는 주급이죠. 네. 그 주급을 받고 있고 팀 내 최고령자인데 부진하고 있는 카세밀로가 네. 지금 5억 3천이라는 주급을 받고 있어요. 네. 과연 이런 선수들한테 이렇게 고주급을 주는데 과연 선수들이 충분한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뛸 수 있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충 뛰어도 계속 고주급 들어오고 그렇다고 네. 깎지도 않고 뭐 어찌저찌해서 이기면 또 승리 수당까지 들어오는데 네. 굳이 열심히 뛸까? 절대 안 뛰죠. 음. 그 부분에서는 테나가 어떻게 보면 건들 수 없는 영역에서의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네. 테나를 자르고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온다 해도 네. 과연 그 감독이 이렇게 동기부여 없고 별 생각 없는 선수들을 네. 데리고 좋은 성적을 낼까? 네. 그것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는 맨유가 빠르게 고쳐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맨유가 테나를 연임하는 것, 두 분은 일단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이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맨유도 연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 이게 팬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반대죠. 만약에 맨유 입장에서 팬 봤을 입장에서 때는 보면. 당연히 반대죠. 네. 근데 다만 현실적인 벽이 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으로 높다는 걸 조금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맨유가 물론 재정상이 안 좋은 팀은 아니지만 네. 계속 소비량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지켜야 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근데 그 신경을 감독한테 쓰기에는 지금 부담감이 엄청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맨유 팬분들 중에서도 테나가 연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테나를 끝까지 믿고 가자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올 시즌까지만 하고 다음 감독이 새로운 이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그때 자르자 이런 그러니까 생각. 참고 보자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참고 자르자. 네, 참고 자르자. 네, 나중을 이번 위해서. 시즌만 참는다 네네.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그때 이제 더 좋은 감독 매물이 오면 그 매물을 살 때 그때까지 기다리자. 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지. 네. 테나를 끝까지 데리고 가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을 것 네, 같긴 해요. 지금 아마 이제 뭐 감독 FA로 나는 매물들을 좀 살펴보자면 네. 프랭크 램퍼드, 아하. 그레이엄 포터, 어허. 투헬, 아하. 사비, 음. 알레그리, 아하. 테르지치, 모예스. 아하. 난리가 났죠 아주. 샘 엘러다이스 난리가 났습니다. 화려하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생각해 보면 이런 매물들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 예. 어허. 저는 그나마 충분히 투엘? 좀 네. 그나마 투헬. 네. 근데 또- 투헬도 이제 보드진의 마찰이 상수인 거 맞죠. 생각해 보면은 네. 보드진들의 입장도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워낙 맨유 팀 자체가 약간 보드진의 약간 입김이 좀 더 센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엘이 온다면 저는 투엘은 무조건 한두 시즌 안에 트러블이 날 거라 저는 진짜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 저도 장담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상수죠, 상수. 네. 상수. 근데 그 리스크를 껴안고 굳이 이제 이렇게 계약 그 이제 위약금까지 내면서 보낸다. 저 만약에 제가 보드진이라면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투엘을 만약에 보드진 선임을 했는데 네. 투엘도 나중에 리스크가 생길 걸 생각을 해보면은 또 위약금 주고 떠내 보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엘이 뭐 와서 경기력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보드진 입장에서는 어차피 또 나중에 손해를 볼 게 뻔한데 맞아요. 이거를 데려오는 게 맞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 주머니에서 이게 결국 돈이 나가는 일인데 봤을 때. 네. 제가 보드진이라면 팀이 성적을 잘 낸다고 해도 글쎄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A 명단을 쭉 보니까 암울하고 네. 선택이 좀 이해가 네. 가는 뭐- 편이 있긴 하네요. 뭐 포종 터신 우리 포터 형님 포터. 어떤가요? 포터
저는 근데 포터가 나쁜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포터가 능력이 없는 감독은 아니지만 네. 포터가 사실 선수단 관리에 능한 감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린 선수들을 잘 다루는 건 맞아요. 약간 네. 인터뷰 보면 선수들 다들 약간 아빠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맨유 선수한테 과연 그 아빠라는 존재가 네네. 먹힐까? 아하. 아 절대 안 먹혀요. 지금 그리고 맨유한테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당장 좀 팀의 체질을 개선시켜주고 네. 성적을 내줄 감독인데 맞아요. 네. 뭔가 포터가 지금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포터도 이제 좀 자신의 팀의 체계를 만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맨유 팬들이나 보드진들이 그거를 기대를 할까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지금 너무 테나의 입맛에 맞춰져 있는 스쿼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새로운 감독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적 시장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래야 방출을 원활하고 그만큼 또 그 감독 입맛에 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점에서도 보세진이 아마 계획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안첼로티급 감독이 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서 테나의 연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인데요. 굉장히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또 다뤄봤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의 첫 번째 우리 공식 첫 화, 네, 공식 첫 화를 해봤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네, 저는 뭐 프리스트리 녹음 때부터 한 2번 정도 저희가 같이 했잖아요. 네네. 그걸 하면서 저희가 좀 더 합이 좀 더 잘 맞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저번 녹음에 네. 이제 저희가 좀 선수 혹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약간 좀 소름이 들었던 게 네. 그때 로드리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고 네. 체력적으로 혹사를 당하고 있어서 네. 이 선수들 뭔가 탈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아. 했었는데 네. 딱 바로 부상 소식 터졌다는 거 듣고 네.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거 좀 네네네.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거 네네네. 듣고. 그래서 좀 그게 공개되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쵸, 저희가 저번 이제 프리 녹음 때 재미난 네. 이야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재미난 얘기 그렇죠. 많이 했죠. 네네. 그래서 리버풀 그 살라 아자르 베일 얘기도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선수단 부상이나 이런 일정 혹사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네. 뭔가 그런 주제를 나중에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네. 어쨌든 오늘 주제도 재밌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섭 씨는? 또 이제 사전 녹음하다가 또 정식을 들어오니까 또 조금 기분이 달랐던 것 같아요. 초반에 아, 그런가요? 좀 떨림도 좀 컸고 네. 그런데 또 옆에서 이제 기훈님하고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동건님하고 그래서 덕분에 조금 녹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동건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딱 그 부상 터지자마자 이거 올라갔으면 이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예언 네. 그냥 그때 카르바할 얘기도 잠깐 있었거든요. 네, 카르발 얘기도 네. 많이 맞아요. 뛰었다고 카르발도. 네.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또 앞으로 더 그런 주제 가지고 오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식 첫 화 동근 씨와 형섭 씨와 함께한 오늘의 팟캐스트 첫 화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